이제 드디어 근대사에 보자. 첫 번째, 개항예 보러 갈게요. 개항 보기 전에 우리 19세기 상을 잠깐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우리 정근대 때 19세기는 어떠했는가? 떠오른 게 있어? 19세기 정치적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 딱 19세기 시작이라는 게 뭐였어? 18세기를 누가 끌고 왔다고? 정조가 딱 끝냈다 그랬잖아. 1800년 정조가 칼같이 죽고 이제 누가 즉위한 거야? 순조가 즉위했잖아. 그리고 헌정, 철종으로 이어지는 이런 연도 하나 안 필요한 거 알지?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때 정치 누가 한 거야? 왕의 외척들이. 그잖아. 안동, 김씨, 풍양조씨, 안동, 김씨로 이어지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우리 뭐라 불렀어? 세도 정치. 그지? 외척의 정치를 본 거고요. 여기서 핵심적 기구도 본 적이 있지. 우리 조선이 견제 균형이 다 중앙정치 다 무너졌잖아. 고위 중심의 정치 운영. 뭐 봤어? 그렇지. 철저하게 비변서 중심에. 그지? 삼사원관이나 전랑직 다 박살났잖아. 실제로. 있지만 의미는 없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였어? 세도 정치 제일 문제는? 매간 매직이었지. 과거지는 물러내고 매간 매직했잖아. 특히 매간 매직되어 있는 자리가 뭐였어? 지방 수령지. 근데 지방에서도 뭐 한 거야? 이제 향촌 사회가 변했지. 최소한 이 수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족들이 다 무너졌잖아. 이제 수령 맘대로. 탕평도 키우려고 했던 분홍들의 제도 못 컸고 이제 힘은 오직 수령한테만. 수령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돈 썼잖아. 번지 뽑아야지. 그래서 뭐 했어? 그래. 그걸 우리 뭐라 본 거야? 삼정의 문란. 세 가지 게 물러냈다. 기억나? 첫 번째 뭐? 전적. 전세가 문제였고 되게 많은 것들이 전세화 됐지? 특히 공납 같은 경우가 대동법 계획이 완전 전세화 됐잖아. 두 번째, 그게 공납은 빼더라. 그 다음 뭐 있었어? 맞아. 방금 말한 군정.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도 아니고 세금보다 더 셌던 게 뭐라겠어? 황고, 환정이라 불리는. 이러니까 백성은 도저히 못 살겠더라. 들고 일을 쓰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래서 순조 때 본 게 뭐였어? 홍경내연한. 이건 평안도. 그지? 청천과 이북에서 일어난 한정된 밀란이었지만 나중에 뭐도 터졌어? 그렇지. 전국적 터졌어. 출발이 어디였어? 단성과 진주를 중심으로. 그지? 우리는 단성 밀란보다 주로 진주 밀란 맞잖아. 전국적 농민봉기. 연쇄적 농민봉기잖아. 그들이 뭐 연대한 건 아니야. 이제 연대까지가 뭔지 어디야? 그게 난주 동학농민이야. 그게 근대 때 보는 거야. 아직은 연대되지만 전국적 연쇄적인 봉기를 보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하는 거야? 임술 농민봉기. 그 한참 전국적 밀란 속에 누가 죽은 거야? 철종이 딱 죽었다니까. 그리고 세롱왕이 등장했다니까. 그게 누구라고? 고종. 근데 고종에는 다른 왕이 없는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그랬지? 그게 바로 뭐라고? 그치. 생부지 생부. 아빠는 모두 다 있다니까.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누구야? 대웅군. 이 대웅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 고종이 왕 되기 전 이름이 이명복이거든. 이 이명복이를 어떻게 왕으로 만들었는데 그 수많은 수모와 멸시 속에서 꾹꾹 참아내면서 왕을 만들었는데 왜? 자기 권력을 쥐어보기 위해서. 근데 자기 권력을 쥐었더니 문제 뭐였지? 이 조선이 망하게 생겼어. 전국적인 밀란. 그럼 흥선생 과제는 뭐였는 거야? 이 밀란을 주저앉혀야지. 밀란을 주저앉히려면 뭐 해야 돼?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야지. 이거 당인 거야. 그러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하는 거야? 그 출발했던 정치 뭐? 세든지 쓸어버려야지. 그게 바로 흥선대원 개혁 정치야. 그럼 흥선대원 개혁이란 건 다른 거 없어. 첫 번째 정치로 뭐 한다고요? 세든지 쓸어버리자니까. 그럼 누구 쓸어버리고요? 보이잖아. 누구 날리고? 그 순서대로 날리면 되는 거야. 외척 날리고. 그 외척들이 했던 정치교도가 박살내면 되지 뭐. 그래서 비변사 박살내면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정치 내용이야. 경제개혁은 뭐겠어? 삼정문을 시정하면 돼. 첫 번째 뭐부터? 전정 바꾸고. 두 번째 뭐 바꾸고? 군정 바꾸고. 세 번째 뭐 바꾸고? 환정 바꾸면 돼. 이걸 하나씩 하는 게 흥선이야, 흥선. 뭐든지 배경이 보이면 헐게 보인다야.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정치는. 자, 우리 외척들이 이제 막아야 하잖아. 그래서 누가 권력 다시 갖겠다고. 왕공강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 작살낸다고요? 외척 쓸어버린다니까? 그 외척감이 가장 핵심 가문이 바로 뭐야? 그때 날벼락 맞는 게 바로 안동김 씨야. 박살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왕 주변, 인척대 갖다 쓰는 거야. 정치인 중용하는 거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세종시 핵심적 정치가 뭐 박살낸다고? 그래, 비변사 박살내는 거야. 비변사 기능을 줄이고, 난이 없애버릴 거거든. 그리고 그 원래 기능을 나눠주면 되잖아. 모든 걸 비변사가 있으니 정치는 어디에 넘기고요? 맞아. 정치는 의정부에 넘기고. 군사기는 어디에 넘겼다 나온 거야? 삼군부. 조선 초에 있을 때 삼군부에 다시 어째 그걸 부활시키는 거야. 넘기고. 그럼 비변사가 박살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세종시 다 알고 보면 붕당 정치가 변질 때 거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럼 붕당의 기반도 박살내야지. 붕당의 기반이 바로 뭔데? 지역적 기반이. 맞아. 서원이야, 서원. 그래서 서원도 박살내는 거야. 진짜 센 게 흥선이야. 우리 서원 박살낸 게 이제 누구 봤어? 영조가 작살낸 적 있어. 영조 때 한 400개 했던 걸 200개를 준 적이 있었거든. 한 반토막 낸 적이 있어. 근데 영조 사후에 다시 이 서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야. 얼마가 650개 된 거야. 흥선은 얼마나 줄였을까? 47개 빼고 다 없앴어. 장난 아닌 거야. 진짜 딱 47개 빼고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왜 영조와 흥선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거든. 근데 딱 생각했을 때 센 게 영조일 것 같아, 흥선일 것 같아. 흥선이 압도적으로 세. 야, 영조의 센 버전을 찾으면 다 흥선이야. 그래서 서원을 철폐하고요. 더 나가서 만동묘까지 폐지죠. 만동묘 혹시 기억나? 만동묘 뭐 어디서 봤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조선국이 명이 망하고 청이 중원을 제패했다며. 이게 조선이 계속 하도 했다니까. 그래서 망해버린 명의 황제를 모시는 사당. 명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곳. 그것이 어디야? 만동묘야. 사족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명의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곳. 그 조선국이 여전히 숙명, 명을 떠받든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곳. 그 만동묘에 철폐한 게 흥선이야. 영조 때 이런 걸 손도 못 댔거든. 흥선이 날린 거고요. 잠깐. 근데 이 서원 철폐는 단순한 왕권 강화를 넘어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 우리 서원 중에 사익을 받은 서원들은 사익이 기억나? 왕이 액자 편액 내려준 거. 사익 받은 서원들은 혜택이 뭐 있었어? 노비도 하사받고, 맞아, 면세 혜택도 있었어. 근데 서원은 철폐했단 말이 뭔지 알겠지? 이제 뭐가 날아간 거야? 면세 혜택이 날아가는 거지. 그 모두 안정되는 거야. 그럼 국가 재정의 안정까지. 이게 흥선의 정치적 기억이라며. 딱 보이잖아. 세금 쓰려한다. 그래서 뭐도 해야 한다고? 경제기억도 해야 한다니까? 모의문란 바로 잡자고? 그럼 삼정문란 바로 잡아야지. 첫 번째 전정 바로 잡고, 군정도 바로 잡고, 그럼 환정도 바로 잡아야지. 전정은 뭔데? 전세 잘 걷어야겠어. 그래서 모을 것 같아. 전국주 다시 모을 것 같아. 양전사 볼 거야. 전국의 토지 조사를 우리가 양전이라 불렀던 거 기억나? 양전사 다 할 거야. 그리고 어째? 탈세지 다 잡아낼 거야. 탈세지. 우리 탈세지는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써 있어. 뭐라고? 은결. 왜 은결일 것 같아? 우리 결이 뭐였어? 그래, 땅을 세는 단위가 결이었지. 조선시대 땅을 세는 단위가 결이라 불렀잖아. 이 은자가 무슨 은자? 그래, 감촌을 은자. 은이금패. 그러니까 탈세지 다 잡아내고요. 두 번째, 군정 발언이 되게 중요해. 우리 조선국이 영조 때도 뭐 있어? 군역을 바로잡기 노력했지. 시행한 게 바로 무슨 법? 균역법이지. 근데 균역법의 내용은 뭐였어? 1인당 군포의 부담을 줄여주고, 반으로 줄여주고, 나머지를 어떻게 한 거야? 다른 형태를 걷어듣지. 결작이니. 혹시 기억나? 선무분간포니. 혹은 뭐 어장, 염장, 선박에 세금 걷으면서 부족한 세금을 나머지 반 세액을 채워냈잖아.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아니야. 군정이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상민 말고 누구도 내면 되는 거야. 숫자 양반도 같이 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상민값 반 덜어주고 나머지
또 나머지 말 이상한 형태 이게 아니라 그냥 양반도 똑같이 되면 되는 거야. 원래 용조의 구상도 이거였다니까. 근데 막상 여론조사 해보고 있지. 떨렸다니까. 반발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못한 게 그게 바로 뭔데? 호포법이란 거야. 양반도 똑같이 군포내라는 거. 그걸 시행한 게 누구? 흥선이야. 그냥 호가 있으면 양반호든 상민호든 상민도 호가 있고 양반도 호가 있잖아. 집이 있으니까 모든 호당 뭐 군포내라고 시킨 거야. 그럼 내가 말했잖아. 영조 흥선은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고. 근데 센 버전은 누구? 흥선이야. 서운철배도 영조도 했어. 개수도 훨씬 많고 만동배가 난리가 흥선이고 뭐 군역도 개혁했어. 근데 양반에게까지 군포를 매긴 건 흥선이야. 그럼 마지막 황곡의 문제는 뭔데? 그렇지. 곡식을 빌려주는데 가오리 돌려받을 때 이자 붙이잖아. 고리대 똑같았잖아. 수령이 운영에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을 자치적으로 수령은 선대. 그걸 이렇게 불러. 뭐라고? 사창. 황곡은 누가 운영을 하면? 나라가 운영하는 거야. 수령이 운영을, 지방 수령이 운영을 하면 마을 자치적 운영하는 게 바로 뭐? 사창. 자, 이렇게 3점을 바로 잡고 나니까 흥선 인기 좋아, 나빠? 좋지. 백성들이 다 바른 기억 아니야. 인기 끝내준다니까. 이런 걸 제도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전에 박은 거야. 그래서 이때 법전 보는 거야. 법전 떠라. 뭐라 써 있어? 그래, 대전의 통이야. 우리 대전이 바로 뭐의 준발? 경국대전. 그래서 경국대전을 손볼 때마다 붙이는 거야. 영조도 그래서 뭐 본 거야? 속대전 본 거고. 정조 때 대전 통편 본 거고. 흥선 때문에 대전 회통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조가 지금 흥선의 공통점이 벌써 3개나 있는지 알겠지? 뭐야? 이거 같고 또 뭐 온 거야? 이거 손댄 거 같지? 근데 센 버전 간 거지? 그리고 뭐도 같은 거야? 법전도 손본 거야? 영조가 속대전이라고 흥선은 뭐? 대전? 회통. 야, 이러니까 흥선 인기 좋았다니까. 그래서 오바가 시작된 거야. 이걸 왕실 지지라 착각한 거야. 그래서 왕실 권위를 다시 되살리겠다. 뭐 한 거야? 경복궁을 중건했다니까. 실제로 경복궁은 자 언제 탄 거야? 그래 임진도 홀랑 탔어. 네. 복구되지 않았지. 왜? 그래 왕이 경복궁에 애정이 높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 뭐냐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하지만 이 백성들이 지지라 상인들 흥선에 다시 왕실 권위를 올리겠다고 경복궁 중건이 들어간 거야. 자 경복궁 중건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돈이지 돈.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첫 번째 이거야. 온납전의 징수야. 이 말 정말 재밌다. 온납전이 뭐라 되는 줄 알아? 온에서 납부한다 해서 온납전이야. 실제 걷는 거야. 야, 너 나라가 경복을 중건하게 돈을 내고 싶지? 그래, 네 마음 알아. 네. 낼 생각 있어 없어? 요만큼 뒀는데 온에서 납부한다는 이유로 걷어들인 게 바로 온납전. 그게 더 열받지. 그리고 나무도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양반들 그 묘지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 싹 베가버린 거야. 더 나가서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나라가 화폐를 찍기 시작한 거야. 돈 없어? 돈 찍어. 몇 배짜리 화폐 찍은 거야? 100배에 해당하는. 명목상 가치의 100배에 해당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화폐가 얼마야? 5만 원권이지. 그럼 당백전이면 지금 얼마짜리 찍은 거야? 그래 500만 원권 찍어서 뿌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 살벌한 인플레이션. 우리가 다 인플레이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게 뭔지 느낄 거 아니야. 물가가 정말 미친 데 폭등할 거 아니야 실제로. 백성은 죽어나는 거고요. 이런 흥선대원을 경복궁의 중거에는 패착도 있었고요. 하지만 흥선은 결과적으로 아무튼 계획은 했어 안 했어? 했지. 경복궁 중거에 분명한 패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은 했지. 분명히 세율이 쓸어내고 삼조인반대 시장도 했던 이러는 과정에서 양반들이 흥선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게 보이지. 자, 첫 번째 불편하게 여기는 게 첫 번째 뭐야? 봤잖아. 메뉴에 뭐 있어? 서운철배 봤고요. 두 번째 뭐 봤어? 그럼 양반도 똑같이 군포내라는 게 열받지. 그리고 경복궁 중건까지도 굉장히 싫어하는 줄 알겠지. 뭐? 온납죠. 하지만 흥선은 개혁한 거 맞고요. 그러면 이 흥선의 개혁이
묻자. 이제 우린 근대 뺀 변이야.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개혁이 맞아 틀려? 그래? 근대와 거리가 먼다고? 왜 멀어? 자, 이 말 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대가 뭔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대가 뭔지 사회상에 보이는데 거기에 방향과 흥선의 개혁의 방향이 일치하면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개혁이고 거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개혁이 아닌 거잖아. 근대가 뭐야? 자, 내가 근대가 뭔지 보여줄게. 우리가 근대사회 배웠는데 근대 배우는 근대라는 게 과연 게 무엇이냐야. 그러면 근대를 정치적 근대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정근대의 정치는 뭐였어? 정치 권력을 왕 개인 혼자가 휘두르는 거야. 아니면 특정 집단만 휘두르는 거야. 그게 정근대 정치야. 그럼 근대 정치란 건 뭐겠어? 이제 정치 권력 한 개인 한 집단이 아니라 뭐? 다수가. 모두의 지배로 바뀌는 거야. 그걸 우린 네 글자로 알아. 뭔데? 그게 민주주의야. 근대 정치란 것은 민주주의를 향하는 이야기야. 흥선이 생각한 게 민주주의 향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우리 다 알잖아. 자, 그럼 우리 근대 정치 그럼 배우는 게 뭔지 한번 해보자. 이제 앞으로 배울 근대 정치란 게 우리 근대 사회 여러 근대 운동을 배울 거 아니야. 그럼 민주주의를 향하는 과정이라고? 그럼 어떻게 바뀔 것 같아? 이렇게 바뀌는 거야. 기존의 군주제라는 것이 이전까지 뭐였어? 전제군주제 왕 맘대로 했잖아. 여기서 벗어나자야. 만약에 처음에는 군주제를 못 깨기 때문에 군주제 내에서라도 바뀌어야 한다야. 그럼 왕권 어떻게 하는 거야? 법과 제도로서 제약해야 한다야. 법과 제도로서 특히 법 뭐 만들어서 헌법 같은 거 만들어서 왕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야. 법으로서. 그런 군주제를 말하면 돼. 그래서 입헌군주로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근대운동, 정치운동이라는 것은 맞아, 입헌군주로 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정말 발전은 뭐까지 나올 것 같아요? 군주제를 아예 넘어서 보자지. 우리가 주인된 나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지. 그게 바로 무슨 제? 공화제까지.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게 바로 근대식의 변화, 우리가 정치운동들이야. 그럼 경제적 근대란 것도 뭘 것 같아? 근대 이전의 경제를 딱 생각하면 돼. 근대 이전 경제는 모든 생산의 원천이 뭐였어? 땅, 토지였어. 그지? 부의 창출 방식, 인간 노동이었어. 거기에서 벗어나가는 게 근대 경제야. 그러면 부의 원천이 뭐로 바뀌는 거야? 단순히 토지를 넘어서, 인간의 노동을 넘어서 부의 창출이 인간 노동 아닌 다른 노동의 형태로도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아니 축적이 토지를 넘어서 뭐? 자본에 의한 새로운 생산 방식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야. 그걸 네 글자 뭐라 부르겠어? 이게 자본주의야. 근데랑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에겐 쉽지 않지. 이 근대란 거. 외세는 끊임없이 침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침략에 들어올 거고 그걸 지켜내고 우리의 노력도 시작되겠지. 그래서 경제적 구분도 보고요. 경제적 우리의 있는가라도 먼저 지키는 과정. 하지만 좀 더 나가서 뭐? 우리의 자본 축적 과정도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그 민족 자본을 형성할 우리의 노력들. 이게 근대 경제편 이야기야. 사회적 근대는 뭘 것 같아? 근대 이전의 사회를 생각하면 돼. 근대 이전의 사회는 어째? 모든 것이 평등하지 않았어. 사람이 나눔이 있는 거야. 차이와 차별이 존재한 거야. 신분과 계급이 존재했던 거야. 그걸 뛰어넘자는 게 근대의 사회 아니겠어? 그럼 무슨 사회를 지향하는 거야? 그럼 평등을 실현하자는 게 근대의 사회편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뭘 철폐하고? 그럼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 뭘 것 같아? 제도를 폐지하면 굉장히 쉬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바꾸기 힘든 건 뭔지 알아? 이 머릿속을 바꾸기 힘든 거야. 갑자기 신분제도 사라진다고 해서 주인과 노비가 손잡고 나서 우리 둘이 친구 이런 건 없는 거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 요즘도 그러잖아. 현인할 때 우리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야. 진짜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안이 어쩌고 여긴 뼈대 있는 집안이고 여긴 뼈대 없는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노력들. 마지막 문화적 근대라고 볼 것 같아.
이제 좀 더 이성이 부합하는 세상. 이성이 부합한다는 걸 말하면 돼. 이렇게 말해. 합리주의야. 우리가 배울 근대란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걸 배우는 거야. 진짜 우리가 배우는 근대 운동이 진짜 이런 걸 지향하네. 보게 될 거야. 진짜 그걸 지향해 간다는 거. 아, 그래서 이걸 근대 운동이라 배우는구나 하고 알게 될 거거든. 그럼 다시. 흥선이 했던 개혁. 흥선 분명히 개혁은 맞다니까? 정치개혁, 경제개혁 했잖아. 그런데 그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이걸 지향하는 거였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흥선의 개혁은 근대사를 지향하는 개혁이 아니라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 말하는 거야? 흥선의 개혁이었다는 거지. 그게 흥선의 한계. 자, 흥선의 국내 정치 들었다면 그럼 흥선 당시의 국외 정치 이야기도 잠깐 봐볼게. 이제 세상 어떻게 변하고 있나? 국제사회 변화를 잠깐 보시면 동북아시 정세를 잠깐 본다는 이야기야. 볼까? 지도를 보시면 조선이 있고요. 청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잖아. 자, 이 근대란 건 여기서 이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뭘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근대의 가장 큰 속성. 맞아.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있었지. 이게 제일 중요한 속성이라고. 자본주의 극도로 발전 마지막 단계는 뭐야?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 그 마지막 단계 뭘 것 같아? 그게 정치 양상을 띠는 거야. 그게 제국주의야. 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끊임없는 원료의 공급이 필요한 거야. 아니, 그리고 생산했으면 그것을 팔 수 있는 뭐 상품 시장이 필요한 거야.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해 가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제국주의야. 그래서 당시에 서양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거듭했던 그 나라들은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식민지가 필요한 거잖아. 제국주의 형태, 제국주의적 경제에 나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몰려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 서세동점이야.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밀고 들기 시작해. 그때 제일 욕심냈던 나라가 있겠지. 그 나라 어디에? 그렇지. 조선은 우리의 바람이야. 청이지, 청. 청을 밀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아편전쟁. 두 번에 걸친 아편전쟁을 걸치면서 청은 어째 하나씩 문을 열기 시작한 거야. 처음 연 게 난징조야. 다시 연 게 빼징조야. 특히 이제 여기서 딱 봐둘 건 난징 몰라도 돼. 우리가 세계 살 것도 아니잖아? 이 베이징조야를 계기로 청나라는 완전히 문이 열려. 그럼 청나라 내에서도 뭐가 일어나겠어? 서양놈들 무섭다요. 우리도 뭐 해야 한다요? 개혁해야 한다요. 청나라 내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일어난 개혁운동을 이렇게 읽어. 양모운동. 아니 이거 뭐 편법자강운동도 막 있는데 그런 게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공부할 거야. 우리에게 근대에 필요한 건 양모운동이야. 청에서 일어났던 이 양모운동.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청나라는 되게 문화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 지금 서양 세력이 밀린 이유는 사상적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서 밀리는 거다. 아니면 무기 때문에 밀리는 거다. 오직 무기 때문에 밀리는 거다. 그래서 이 양모운동은 청나라를 송두리째 바꾸자야, 무기를 바꾸자야. 그럼 과학기술, 무기를 바꾸자야. 그게 양모운동이야. 그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불러. 원래 청나라 표는 중체소형이야. 중체소형 몰라도 돼. 우리 청나라 표 알아서 보기. 이것의 우리 버전 알면 돼. 바꿔야 할 건 뭐다야? 자, 세상은 도와 기가 있다야. 한자 읽을 수 있겠지. 도, 기. 세상은 도와 기가 있다야. 도라는 건 뭔데? 사상과 문화, 제도 이런 걸 도라 불러. 기라는 게 뭐겠어? 기술, 무기야. 기구 이런 거야. 지금 서양한테 밀리는 건 도라는 거야, 기라는 거야. 기를 바꿔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붙여 읽어봐요. 사상과 제도는 뭘 여전히 유지한 채? 동양의 사상과 제도를 유지한 채, 문화를 유지한 채, 뭐? 기술, 기구, 무기만 서양의 걸 도입하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네 글자를 읽어보자. 뭐라고요? 그게 동도서기야. 이게 중국식 평시 중체소형인데 이건 몰라도 돼.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 우리는 딱 이거만 있는 거야. 뭐? 동도서기야. 지금 청의 근대운동, 양모운동 방식은 동도서기야. 다 바꾸자가 아니야. 무기만 바꾸자야. 언제든지 주변 나라의 개혁 방식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어. 이에 반해서 자, 일본은 어떻게 문을 열었는 줄 알아? 누가 와서 문을 열었을 것 같아? 미국에서 열었어.
왜냐? 미국이 원래 출발이 나라가 동부에서 출발해서 서부에서 출발했어? 그래, 유럽에서 건너왔으니까 동부야. 동부를 중심으로 미국이 개척되다가 나중에 애들이 넘어가서 서부까지 개척이 된 거야. 서부까지 개척되니까 만나는 거대한 바다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그래, 태평양이야. 그래서 그들이 태평양 무역에 종사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고래잡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한 거야?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 거야. 그때 본 나라가 어디야? 그럼 그래서 만난 게 일본이야. 그 일본에 한 포로 쏴대면서 강제로 물려기 시킨 거야. 미국 제독 피해리가 와서 강제로 물려기 시킨 거거든. 그래서 맺어진 게 뭐 이런 조약은 몰라도 돼. 일본의 문호 개방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야. 그럼 이제 일본도 생각할 거 아니야. 이미 문 열었어. 일본도 개혁의 바람이 분단 말이야. 이때 일본의 꿈이 뭐였을 것 같아? 이 일부 가만 보니까 일본이 서양의 어떤 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 같다는 거야. 어느 나라가 유사한 것 같아? 맞아, 섬나라 영국이야. 그 일본이 뭐가 되자야? 아시아 영국이 돼보자야. 우리 일본이 아시아 유럽이 돼보자야. 그 아시아 유럽이 되려면 자, 무기만 바꿔야겠어? 송두리째 바뀌어야겠어? 그럼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송두리째 바뀌는 일본의 개혁을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 들어본 적 있지? 뭔데? 그게 메이주신이야. 이때 황제, 일본의 천황 이름이 바로 메이지라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야. 그 메이지 유신은 다시 말하면 무기만 바꾸자야? 송두리째 바꾸자야? 송두리째. 그걸 이렇게 불러. 문명교야. 거기에 사상적인 그 사상가가 이 메이지 유신의 가장 대표적 사상가가 그 유명한 후쿠자 유기치고 그 후쿠자 유기치가 불렀던 게 바로 문명교야. 모든 걸 다 바꿔보자야. 왜 후쿠자 유기치를 소개하기도 하냐면 나중에 우리나라 개화파, 특히 급진계야. 그들에게 가장 큰 사상적 세력을 끼쳤던 사람을 해외에서 고르면, 국내에서 고르면 우리 기억나지? 뭐 김옥균이나 박용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제자라고? 박규수의 제자라겠잖아. 박규수 사랑편 공부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해외 인물을 딱 고르면 이 사람이 후쿠자 유기치. 일본 근대화의 사상자가 아버지. 그래서 일본 만엔의 얼굴, 화폐의 얼굴이 바로 후쿠자 유기치. 대표적 인물이고요. 자, 아무튼 내가 지금 제일 훨씬 말은 뭘 것 같아? 청나라와 일본은 이미 문호를 개방했다야. 그리고 거기서 근대화 운동이 있었다야. 무슨 운동? 양무 운동과 또 누구? 메이지 유신이 있었다야. 근데 그 방식이 서로 같다 다르다야. 청은 다 바꾸자야. 무기만 바꾸자야? 무기만 바꾸자. 동도서기를 바탕으로. 우리 식평만 쓸게. 동도서기를 바탕으로 양무 운동을 했다며. 일본은 무기만이야? 전부 다야? 전부 다 문명계화를 바탕으로 메이지 유신을 추구했다야. 그럼 우리나라 나중에 개화운동도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뭐 배우자? 청을 배우자와 또 한쪽 뭐가 있자야? 일본을 배우자가 있는 거야.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야. 먼저 오미가 한번 한 거고, 자,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이 땅 한번 보자. 우리나라 두만강 북쪽의 땅. 거기를 말한다고? 이게 연해주야? 이 연해주 원래 누구 땅인 줄 알아? 원래 얘 땅이야. 원래 청나라 땅이라고. 근데 이 땅을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 거야. 그게 누구냐? 러시아가 갖게 돼. 왜냐? 우리 아까 소개했죠. 이 베이징 조약. 이 베이징 조약은 이 맺게 과정이 장난이 아니었어. 두 번에 걸친 아편전쟁에 거친다 했잖아. 제2차 아편전쟁 때 영국 프랑스 군대가 베이징을 쳐들어간 거야, 진짜로. 청나라 황제 놀래가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황제가 도망갔어. 이걸 중간에 수습한 나라가 있는 거야. 중재한 나라가. 그게 러시아야. 러시아의 중재로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이런 서양 열강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야. 그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거든. 그때 러시아가 말한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중재도 했는데 쟤들만 잘해주고 나는 어쩌라고. 나한테 최소한 중개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중개 수수료는 줘야지. 그 중개 수수료 받은 게 바로 뭔데? 그게 연해주야. 그래서 이 두만강 북쪽의 땅, 이 연해주를 러시아가 갖게 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해?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 이 러시아가 드디어 우리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맞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국가와 처음으로 국경을 맞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거야. 왜? 이미 봤잖아. 청나라가 2번에 걸친 아편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제2차 아편전쟁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대요. 청나라는 그 뒤에던 청해 황제가 도망쳤다니까. 우리 조선의 운명이 풍전동화라 생각한 거야. 근데 이 러시아가, 서양 러시아가 우리한테 통상을 요구하네.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끊임없이. 말하자면 총도 몇 방 쏘고 왔고. 조선은 그 위기감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조선이 지금 제일 큰 걱정은 누굴 막아야 한다야? 그렇지,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냐야? 흥선은 되게 냉정한 사람이야. 헝맹난, 우린 러시아를 막을 수가 없다야.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흥선 머리가 찌근찌근 아팠다니까. 그때 흥선에게 제안이 들어온 거야. 그 제안을 누가 던진 줄 알아? 천주교 신자들이 던진 거야. 흥선의 와이프와 그 딸이 종교가 뭐였는 줄 알아? 맞아, 천주교 신자야. 이게 완전한 반전이야. 흥선은 뭐 천주교 이렇게만 알잖아. 아니야. 그의 부인이나 딸은 천주교 신자였던 거야.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과의 왕래도 찾았어. 그 천주교 쪽에서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흥선에게 암묵적 제의를 던진 거야. 흥선의 고민이 뭔지 안다고. 당신의 고민이 바로 뭐라고? 이 러시아를 막는 게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우리만 안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지금 천주교 신자. 우리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님. 프랑스 신부님. 프랑스가 도와준다면 이거 막을 수 있지 않겠냐고. 프랑스 영국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러시아 막으면 러시아 안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흥선도 어째? 옳다고 생각이 들은 거야. 그리고 면담 제의를 던진 거야. 근데 지방에 내렸던 이 프랑스 신부들이 서울로 올라오는데 거의 한 달 이상 걸린 거야. 흥선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이것들 봐라. 왜 이렇게 네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올라온 사이에 상황이 반전된 거야. 러시아가 계속 우리에게 통상 압박도 더 이상 압박을 넣지 않는 거야. 그들의 소위 말하는 필요성도 줄어들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소문은 다 돌만큼 돌았던 거야. 뭐? 흥선이 프랑스와 손잡고 뭔가 꾸민단다. 천주교 손잡고 뭐가 꾸민단다. 그래서 흥선 반대파에서 공격이 장난이 아닌 거야. 흥선이 그 오해를 풀어야겠지. 그래서 뭐 한 거야? 오히려 반대로 튄 거야. 천주교 박해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게 바로 무슨 박해? 이게 병인 박해야. 그때 천주교 신부들도 9이나 죽었거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었고 이것에 항의하겠다고 누가 쳐들어온 거야?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야. 그 양요가. 갑니다. 보자. 그게 바로 뭐? 병인 양요야. 병인 양요가 발생한 이유는 자, 직접적 핵이 무슨 박해 때문이야? 병인 박해야. 우리 박해 몇 번째 봤지? 기억이 안 나지? 여러 번 봤던 거 기억나지만 우리 처음 본 박해 뭐야? 정조 때 신해 박해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두 형제를 지면서 박해가 한 3번 있었던 것 같아. 순조 때 신유 박해가 있었고 황사영 백사가 더불어서 그지? 정약용 집안 완전 철퇴 맞은 이야기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헌종 때 기해 박해, 병호 박해 2번 박해 더 봤던 것 같고 벌써 박해만 몇 번째? 4번째. 그리고 마지막 근대에 와서 뭐? 병인 박해까지. 박해 총 5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설명을 들어서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결국 정리를 한번 해봐야 하는 거야. 아무튼 병인 박해. 병인 박해 왜 터졌다고? 지금 조선이 제일 두려운 나라 어디라고? 잊지 마. 러시아란 거? 그럼. 이 러시아 남한을 막고 싶었단 말이야. 러시아 통상국을 막고 싶었단 말이야. 그때 뭘 동원한 거야? 천주교 신부를 동원한 게 아니지. 프랑스를 이용하고 싶었던 거야. 그 중간창으로 천주교 신부를 이용하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그게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더라. 그래서 이게 엉뚱한 뭐로 간 거야? 박해 사건 같다야.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상황이 대외 정치로 가버린 거야. 국내에서 흥선이 몰리니까 오히려 역반응을 오히려 반대로 더 심하게 반발력이 튀어버린 거지. 용수철처럼. 나는 천주교 아무 상관없어. 보여주고 싶을 거야. 더 심하게 죽여버린 거지.
그게 병인박해. 이때 죽였던 거 유명해. 이름도 죽이지. 절두산이야. 왜 절두산 같대? 천주교 신자들 머리를 자른 거야. 머리를 잘랐어. 그래서 머리 자른 산이라서 절두산이야. 천주교 성지를 가장 유명해. 절두산 성지라고. 이걸 알고 뒤에 프랑스인이 쳐들어왔다니까? 어디를 쳐들어와?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니까? 그게 바로 무슨 양요? 병인 양요. 병인 양요는 꼭 잊지 마세요. 나라가 어디야? 프랑스와 관계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이 병인 양요. 우리가 이긴 거야, 진 거야? 이겼어. 오버하지 마. 우리가 이긴 전쟁이야. 압도적으로 이겼어. 왜? 언제든지 적을 얕보면 실패하는 거야.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했어. 저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 화려한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형짐을 너무 잘 알고 작전 잘 세워서 진짜로 우리 승리를 거둔 거야. 그 유명한 장군이 바로 누구야? 양원수야. 정족산성에서 아주 박살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이제 물러나가는 거거든. 그때 놈들이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야. 우리 문화재 약탈했지. 특히 강화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규장각 이야기 들었지? 원래 규장각 저 창덕동에 있거든. 정조 때. 거기에 모든 걸 다 보관할 수 없게 뭐 둔 거야? 내 속이자. 왜가 뭐라? 지방이라고. 강화도에 왜 규장각을 둔 거야. 그래서 창덕동에 둘 수 없는 서적이나 중요한 기록물 내가 소개한 적이 있었지. 아주 유명한 기록물이 바로 의궤라고. 나중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때 우리가 볼 의궤. 이런 것들이 다 강화도에 가 있었단 말이야. 이걸 송두리째 털어간 거야. 그거 지들이 갖고 살았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한때 얘들이 장난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유명 우리나라 고속철도 도입 과정이야.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고속철도 도입할 때 그때 경쟁 붙은 나라 두 나라거든. 프랑스와 독일. 근데 기술력은 독일이 훨씬 좋았거든. 그때 프랑스 마지막 딜을 친 게 그거야. 대통령 통해서, 프랑스 대통령 통해서. 니들이 우리 거 사주면 열차만 안 갈 텐데 뭐도 같이 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홀딱 넘어가서 프랑스 걸 들여온 거야. 근데 들어온 건 뭐냐? 아, 주긴 줬지. 한 권. 진짜 한 권 온 거야. 이 훔쳐놓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끊임없는 반환 요구해서 결국은 들어왔어.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근데 기도 안 차는 건 소유권 반환이 아니야. 임대 형태로. 그게 바로 병인양요. 확인했다? 병인양 꼭 기억해. 어느 나라와 관련된 거라고? 프랑스야. 이겼었어? 이긴 그 전투가 바로 뭐? 정족산성 전투야. 장군 양원수도 본 거고. 그리고 하지만 문화재 약탈당한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외규장각. 서적과 의궤 약탈약을 본 거고요. 자, 이때 한 번 더 터져. 양요가. 무슨 양요? 신미양요야. 이 신미양 왜 터졌냐? 이것 때문에 터진 거야.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머노.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뭔지 알아? 미국 상선이야. 미국 상선이 제너럴 셔머노가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하러 온 거야. 이때가 언제냐면 봐봐. 연도가 똑같다. 어디가 똑같은 줄 알아? 이렇게 똑같아. 참고로 보면 한참 병이 박힐 때야. 천주교 신자 목 썰고 있을 때 제너럴 셔머노가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거야. 되겠어? 안 돼. 이들이 황해도 거쳐서 평화도 올라가는 동안에 거기 지방관들 말했어. 절대 오지 말라고. 나라의 지하망국부로 통상을 금한다고. 오지 말라고. 근데 끝까지 우기고 올라온 거야. 근데 올라오면서도 먹을 것도 어지간히 요구해. 밥 달라고 물 길게 요구해. 저돈 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아니, 우린 줘. 우리가 기본 원칙이 뭐냐면 구원은 반드시 한다. 왜?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동방예의지고. 아니, 먹고 살기 힘든 거 살펴줘야 한다. 우리가 통상을 하는 뿐이지. 인도주의적 입장 분명하다, 야. 실제 우리가 지원한다니까. 3번인가 음식도 차려주고 다 했어. 근데 말한 거지. 통상은 안 돼. 나라가 금한다, 야. 근데 얘들이 우리가 뜯어말린 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면서 보는 거야. 평안도까지 올라와서
그 대표적인 강이 대동을 거슬러서 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때 또 장맛비도 많이 내려서 강물도 불어서 올라가기 좋았던 거야. 쭉 올라갔다가 근데 우리는 절대 통산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 이제 흥분해갖고 선원들이 나중에 우리 올라오지 말라고 갔던 조선군 장교도 강금오기도 오고 실제로 한파도 써 폭격도 오고 평양 관민들이 열 받을 때 받아 있는데 문제는 장맛비가 멈췄다는 거지. 그리고 서이니까 조수관만 밀물과 썰물 물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어째 이 배가 강 머리턱에 턱 걸쳤다는 거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때 평안도 관찰사가 누구냐? 우리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 유명한 박규수. 우리 박규수 누구의 손자야? 그래, 박지훈 손자. 처음 만난 거 어디서 봤어? 진주밀라 때 만났어. 아넥사로 만난 거야. 기가 막히게 수습했던 우리 박규수. 너무너무 잘했던. 그 박규수가 분노했던 평안도 관민들과 함께 뭐? 화국 부르지른 거야. 그래서 콜라 좀 탄 거야. 사람들이 다 분할 때마다 분했잖아? 도망친 손도 가만뒀겠어? 다 죽였어. 이게 제너럴 셔먼 사건이야. 그 당시 미국은 조사도 이 제너럴 셔먼 사건 뒤늦게 알았거든. 조사단도 와서 조사도 했어. 그리고 얘들이 얼마나 못된 짓인지 다 밝혀줬어. 그래서 그땐 찍소리 안 했어. 봐봐, 해가 몇 년 차이 나나? 5년 차이 나잖아. 이 직후에 조사 있었어. 그리고 할 말 없다는 걸 느낀 거야. 우리가 잘못했네. 근데 뒤늦게 이걸 문제 삼은 거지. 5년 뒤에. 그거 쳐들어온 게 바로 무슨 양이요? 신미양. 잘 봐. 우리 병인이하고 차이 봐. 뭐가 차이가 있어? 첫 번째 나라가 차이 있어. 여기 누가? 프랑스가. 여기 누가? 미국이 온 거야. 프랑스, 미국이라는 거고. 두 번째. 그래서 얘들이 쳐들어온 거지. 어디를 쳐들어온 거야? 강화도 또 쳐들어온 거야. 이때 누가 싸웠는데? 어지연이랑 장수가 싸운 거야. 광송도 일대에 싸웠어. 자, 이겼을까 졌을까? 그래, 여기가 완빵으로 깨진 전투야. 장군 어지연도 전사하고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야, 실제로. 처참한 패배로 끝난 거야. 둘이가 완전 달라. 여기는 이긴 전투야. 그게 정족산이고. 여긴 패배한 전투야. 분전했어. 근데 이게 너무 장렬한 죽음이었어. 왜? 광성부터 전투 가서 보니까 아무도 살아남지 않은 거야. 끝까지 남아서 다 죽은 거야. 한 명도 물러서지 않고. 근데 이 장수 입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장군 어제요. 패배하긴 했으나 어마어마한 분전을 보여줬다. 미국은 생각한 거야. 이렇게 돼서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으면 결국 조선정부가 입구 칸양 올라가는 입구가 틀어막혔으니까 뭔가 협상이 있을 거다. 사과사절도 오고 더 나가서 통상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조선정부도 말했고 빨리 사과사절 보내고 통상도 하자고. 조선정부의 반응 뭐였을 것 같아? 끝까지 무반응. 그래서 철수. 전쟁은 이겼으나 전투는 이겼으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미양요. 그 미국이 남북전쟁 알지? 노예 갖고 싸웠던 남북전쟁. 이후에 첫 번째 국제전이 바로 신미양요. 우리가 완빵 깨졌어. 그리고 이때 또 약탈하는 게 있어. 이 어제에 쓰던 장수 숫자야. 숫자가 길어지는 장군기. 이거 약탈해 갔고요. 이것도 우리가 반환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놈들 못된 처먹은 것. 임대야. 이게 왜 특히 수작이 받고 싶었냐면 이게 미국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 첫 입구에 걸어놓은 거야. 미군이 해군 만들어서 첫 번째 해전 승리했다고. 그때 깻나라 쳐서. 그 미국에 살때 우리 재미교포도 기분이 어땠겠어? 갈 때마다. 더럽지. 그래서 반환받았다. 구별되죠? 병인이하고 신미하고 잘 구별한 거예요. 나라로 치면 프랑스와 미국의 차이. 싸웠던 것 정족산성과 광성보. 그지? 지고 이기고. 빼앗긴 거 외교장과 문화재, 수자기. 구별 딱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를 더 볼 거거든. 우리 두 번의 양요 본 거야. 첫 번째 무슨 양이야? 병인 양이야. 두 번째 무슨 양이요? 신미 양이야. 맞아.
앞글자 치다 보면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뭔가 하나 중간에 껴야겠지. 이상하지 않으려면. 이때 발생한 중요한 사건 전화가 오페레트 도구 사건이야. 이 오페레트는 이전부터 이 조선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 그러니까 조선에 통상하는 게 큰 돈이 될 걸 생각했어. 근데 이 병이 박혀 이후에 있었던 병이 양육 때도 큰 효과 없이 프랑스가 물러난 거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 그럼 내가 끼어들 틈이 없네? 조선은 통상이 안 된단 말이야. 통상은 꽤 짭짤할 것 같은데? 그때 머리를 굴린 거야. 이 모든 문제 누구한테 했다? 흥선에게 있지 않냐? 흥선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다. 그럼 흥선을 위협할 방법이 뭐냐? 딱 하나 있다. 조선은 뭐다? 충격의 나라다야. 충과 효 중에 제일 먼저 뭐다야? 효가 먼저. 그럼 흥선이 직소히 못하는 대상이 있다. 누구? 아버지. 근데 흥선 아버지를 인질로 잡으려니까 흥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네. 이미 묻혔는데? 그래서 오페레트가 배를 이용해서 잠입은 거야. 흥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충청도 덕산에 묻혀 있거든. 그 묘를 털러 간 거야. 이 사람 출신 어느 나라라고? 자, 국적이 다 달라. 네. 병인양이 누구? 프랑스. 신명이 누구? 미국. 오페레트도 독일 사람이야. 이 독일인 오페레트가 흥선대원 아버지 남영군 묘 털러 간 거야. 근데 걔는 준비 진짜 더럽게 안 됐나 봐. 삽 4자루인가 5자루 갖고 온 거야. 이 묘 털러 갔는데. 아니, 얘들이 좀 우리를 정말 쉽게 본 것도 뭐냐면 배 동원해서 무기 싣고 와서 일부 싣고 와서 우리 관아 들이쳐서 도굴할 장비도 더 챙기고 무기도 더 챙겨서 털 생각한 거야. 털러 갔어. 근데 털려 안 털려? 안 털린 거야. 도굴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 간단히 말할게. 우리나라 무덤이 밖에 나중에 이제 한번 무덤 설명할 때 보여줘. 이전에 우리 무덤 뭐였어? 돌방 무덤에서 굴식 돌방. 다 굴식 돌방이니까 입구만 차면 금방 도굴 되는 거야. 오페레트는 그걸 알았나 봐. 그런 무덤일 줄 알았나 봐. 근데 누구 때부터 바뀐 거냐면 세조 때 우리 수양대군 때부터 바뀌어. 수양대군이 뭐에 마음이 깊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불교 그랬지? 지은 죄가 많다니까. 숭불했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덤이 바뀌어요. 너무 불교는 사치고 이런 게 반대하잖아. 너무 굴식 돌방은 너무 화려하고 사치하다야. 그래서 검소하게 무덤이 바뀌어야 한다야. 그래서 그 광릉호고 무덤 사이 공간을 뭐로 채웠냐면 돌방이 아니라 석회를 집어넣은 거야. 지금은 쉽게 말하면 뭘 집어넣어? 시멘트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비밀을 꽉 채운 거야. 그러니까 무덤을 열라 3-4자로 파고 나니까 뭐가 나온 거야?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나온 거야. 파져 안 파져? 아무것도 안 파져. 실패. 나름 밝아오고. 그거 튀운 거야. 이게 오페레트 도구 사건. 이쯤 내가 흥선대원 입에서 나온 게 무슨 말 나올 것 같아?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야, 이건 결정적 안방이잖아. 저것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야. 내가 어떻게 제대로 같이 어울려 지내냐야. 그래서 흥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거지. 그게 바로 뭐 흥선대원의 통상수교 거부, 일명 쇄국정책. 이거에 대한 유생들의 반응은 뭔데? 이거야. 반응은 잘한다야. 잘한다야. 절대로 문 열어서 된다 안 된다야. 안 된다야. 그들이 원하는 화의, 강화는 배척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야. 다른 말은 뭐? 척화주전. 거기에 가장 상징 인물이 바로 누군데? 이항로. 아, 여기서 이항로 제자가 있다? 이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여기서. 누굴 것 같아? 양원수야. 그래서 흥선이 병인양육 때 결상전 준비할 때 그래도 이항로의 제자를 뭐? 사령관 임명해서 맞서 싸우게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잘 싸운 거야. 지형짐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있던 프랑스는 박살 내준 거야. 그게 양원수야. 이게 유명한 척화주전 이야기고요. 우리 문 안 열었지.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강화를 맺지 않겠다고 전국 각지 비석도 박은 거야. 그게 유명한 뭐? 척합이야. 여러분 척합이 언제 박은 줄 알아? 이 난제 신미양요까지 끝난 뒤에 우린 절대 문이 안 열게 되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세운 게 척합이. 우리 척합이 한번 읽어보면 멀리서 보이나? 읽을 수 있을까? 양이가 침범한다야. 근데 싸우지 않고 비전이야. 그건 즉 강화를 화의를 맺는다는 이야기인 거고, 화의를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그 화의를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매국, 나라를 파는 거다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한다야? 싸운다야. 이 비석이 뭐? 척합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 사건 정리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내용 아무것도 없어. 우리 프랑스가 쳐들어왔지. 뭐? 병인, 양요. 근데 출발은 무슨 박해 시작한 거야? 병인 박해. 그것이 난 이제 병인, 양요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참 병인 박해 할 때 누가 왔어? 미국 상선도 왔다니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알고 보면 이거 한참 할 때야. 한참 할 때야. 그래서 통상 우리는 반대 안 된다고 한 거야. 먹힐 리가 없잖아. 근데 얘들이 와서 만행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화공을 물리친 거거든. 그걸 5년 뒤에 문제 삼은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양요? 신미양요인 거고. 그리고 이 사이에 내가 말했지. 이렇게 보면 우리 발음이 이상해진다, 순서가. 그래서 꼭 누구 넣는다고? 오페를 듣는다니까. 이 순서만 알면 돼. 솔직히 말해, 우리가 이걸 할 것이야, 뭐 할 것이야, 필요 없어. 지금 순서 헷갈려? 맞아, 순서만 알면 돼. 문제는 혹시 시험 공부를 해서 이 강의를 보더라도 문제는 너 이거 몇 년에 무슨 사건 이렇게 안 물어. 그런 문제 단 한 개도 없어. 문제 중에 몇 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말이 있어? 없어. 그따위 문제는 안 낸단 말이야. 뭐는 내? 순서는 물어봐. 그 순서만 알면 돼. 그래서 내가 절대 연도 부르는 수업을 안 한 거야. 왜? 물어보는 게 순서로 물어보지 연도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거든. 그럼 출제에서 쪽팔려서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었던 무슨 사건? 오페라 도구 사건도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병리의 신미양요에는 어디 일대를 중심으로, 요 강화도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병인양, 신미양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마지막 어도 세웠다고? 비석도 세웠다고. 무슨 비? 척합이. 척합이를 세운 건 언제 하겠어? 두 양요가 끝난 다음이야. 그 무슨 양요 이후에? 신미양요 이후에 척합이를 세우는데, 이 척합이 보면 빔은 글은 언제 썼냐야. 첫 양요 때 이미 글은 썼다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비문은 이때 썼으나 실제 비는 이때 세워졌다. 순서 헷갈리지 않지? 정리됐어? 다 본 거야. 이게 흥선대원군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조율소조규. 이게 뭔지 알아? 이걸 우리 하는 말로 바꿀게. 강화도 조약이야. 우리 흥선대원군 딱 치세가 10년이거든. 그 치세 10년이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누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 거야. 고종의 친정. 근데 고종의 친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권력을 잡는 건 민실족들. 중전 민실 중심으로. 이 민실족들 권력을 잡은 거지. 그 상황에서 문이 열린 게 바로 뭐야? 조율수호조규. 우리 앞으로 조율수호조규라고. 이게 정신명칭이야. 그걸 강화도에 맺었다고 해서 일명 무슨 조약이라고 부른 거야? 강화도 조약이라 많이 부를 뿐이야. 그럼 이걸 왜 맺었느냐? 이유가 나온 거지. 흥선이 물러났대 10년 만에. 왜 물러났는데? 이유가 있어. 여기 써있죠. 최익현 상수 때 물러났다고. 아니 흥선대원 집권기간 내내 유생대 반발은 장난이 아니었거든. 아까 소개했잖아. 서문철패니, 호법법이니, 경복궁 중건관장이니, 이거 내가 어마어마한 반발 장난 아니었다니까. 분명히 대정치인 지지했지. 문을 걸어 잠근 건 잘했다야. 송상수교 거부한 잘했는데 하지만 국내 정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하고 조목조목 씹어냈다니까. 이때마다 흥선이 꿈쩍도 안 했어. 웃기고 있네. 내가 하는 게 맞아.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이 최익현 상소가 결정적으로 흥선을 흔들었어. 혹시 내용이 뭔지 알아요? 결정적으로 흔든 이유는 그거야. 최익현이 정말 서원철배 비판하고 헌법법 비판하고 경복궁 중건 비판하고 이때마다 흥선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끝에 딱 한 줄. 네 아들 다 컸다야. 저 극단적 표현하자면
이게 좀 거친 표현인데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되었다야. 흥선대원이 집권한 이유가 뭔데? 그럼 아들이 어려서야 우리 이명복 왕이 됐는데 너무 어리더라야. 그래서 아버지 후견 역할이 필요했다야. 하지만 이제 아들은 다 컸다야. 그래서 하야하게 된 거고. 그래. 그래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 거야. 직접 정치 시작된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민씨 일족의 권력 정황이라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 흥선과 다른 외교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등장한 거야. 통상계파. 이들은 말한 거야. 이전부터 자주적 개국을 해야 한다. 어차피 개항은 예정된 이야기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준비해서 개국을 개항을 해야 한다. 이미 흥선 집권기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때도 일본이 이제 지 메이주신 했다고. 우리가 다시 외교를 수립하자고 외교문서 넘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야. 그때 이 박교수 같은 사람들. 박교수 말했어. 자주적 개국론. 한 포도 안 써도 이렇게 개국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지금 문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논의를 해야 한다. 문을 열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그때 사건이 터진 거지. 그게 바로 무슨 사건? 운요 사건이야. 운요 사건이 뭔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지. 메이주신 이후로 일본이 불었던 바람 중 하나가 뭐냐면 정한론이야. 정한론이 뭘까? 말 그대로야. 어디를? 한반도를 뭐하자? 정벌하자는 주장이야. 일본 내에서 일본의 과거 집권세를 준 그들이 그 분노들을 불추락해서 한반도를 정벌하잖아. 아니 더 나가서 이제 일본 메이주신의 집권층 내에서도 일본의 이익선으로 반드시 한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정한론이 내도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실제 정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이 우리 연하측량을 명분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들어왔지. 강화도 영해를 침범해 들어왔다. 그게 바로 운요야. 얘들이 국기도 걸지 않고 어느 나라 민주도 알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영해를 불법적 침범해 들어와. 사전 예고도 없이, 양해도 구함이 없이. 그럼 강화도에 있는 포대는 어찌하는 거야? 포격을 해야지. 이게 어떤 배인 줄 알고. 그게 정상적 행위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들이 우리 포대를 박살낸 사건이야. 그리고 니들이 먼저 포격했다고 문제 삼아서 문력을 요구했던 게 바로 뭐? 운요 사건이라는 거지. 그때 우리가 일본과 맺었던 게 바로 뭐? 조일 수호조교. 우리 역사 최초의 근대적 조약. 왜 근대적 조약이냐? 내용 보면 나와. 첫 번째 이거야.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이제는 뭐? 우리가 중국의 속방처럼 규정돼 있었잖아. 청해. 이 청해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그래서 근대적 조약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째? 조선의 여행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해 간섭을 배제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제1조로 만들어낸 거고. 두 번째, 그리고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한 거야. 부산에 2곳. 그게 총 몇 곳? 3곳을 열라는 이야기지. 원래도 부산이 열려 있었고 나머지 2곳을 더 열라 이거야. 우리가 혹시 조선 후기 약조 중에 기유약조 기억나나요? 감회가 새롭지? 조선 정계는 개해약조로 들었던 것 같고, 내 약조 말 필요 딱 2개 기억했잖아. 개해약조와 기유약조. 자, 눈빛이 흔들려. 기유약조. 그때 이미 부산 열어놨거든. 한 곳은 열어놨거든. 조선 후기도. 부산에 2곳 더 열어라. 이런 곳이 어디야? 원산과 인천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는데, 잠깐 보시면. 조일 수호조교 이후에 개항지가 총 우리는 3곳. 원래부터 열려있었던 어디가 있고요. 부산이 있는 거야. 부산은 왜 연락했을까? 부산이 왜 일본에게 중요했을까? 그래, 일본과 가까워서야. 일본의 많은 물자를 수송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에 뿌리기 좋으니까. 무슨 목적이 보인 거야? 경제적 목적이 보인다며. 그 다음 연 곳이 어디라고? 원산. 원산은 왜 연락했을까? 여기도 가까워서야. 어디가? 그럼 연해주는 러시아가 가까워서야. 러시아를 방어하기. 일본도 누굴 두려워했던 거야? 러시아는 두려워했던 거야. 우리가 러시아를 두려운 만큼 동양 상국 모두가 러시아를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군사적 목적이 있다. 마지막 끝으로 어디? 인천. 인천은 왜 연락했을까? 가까워서요. 어디가 가까워서요? 서울이 가까워서요.
조선족의 압박 넣기 편하니까.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를 계기로 우리는 기존의 부산의 원산, 인천을 목적으로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양을 요구했다. 이해가지? 자, 더 나가서. 그리고 일본 항해자가 우리 해안을 청량하는 걸 허가해주는 연안 침략권도 가져간 거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뭐라 써 있어? 치해복권. 일본군 국민이 우리 항구에서 죄를 범했어.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야. 근데 누가 심판한다야? 일본 관원이. 우리 땅에서 일어난 범죄야. 누가 심판해야 돼? 미국 땅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미국 사법부 심판하기 맞듯이 일본 땅에서 일어난 범죄란 일본 사법부 심판하기 맞듯이 우리 땅에 일어난 범죄라면 그 국적이 무엇이든 우리가 심판하기 맞는데 누가 심판한다고? 일본 관원. 우리 법 밖에 있다는 이야기지. 우리 통치권 밖에 있다는 이야기지. 치해복권. 이게 우리 근대 시기에 서양의 수많은 나라를 맺을 때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치해복권. 우리 보니까 불평등인지 알겠지? 여기서 불평등의 대표적 내용이 뭐 있어? 가장 불평등인 게 이 치해복권에. 그지? 그 밖에 이 연안 측량권까지. 이건 우리는 소위 영토주권, 영해주권을 건드린 거 아니야. 전형적인 불평등. 평가. 우리 최초의 근대적 조약 맞아. 평등 권리 맺었으니까. 하지만 불평등이었다. 그 불평등의 핵심 뭐다? 치해복권. 그리고 뭐? 연안 측량권. 여기에 대한 반응. 우리 유생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 그렇지. 극렬 반응. 이 일본이들 누구랑 똑같다야. 생긴 건 우리 아시아. 황인종, 우리 얼굴 생긴 똑같지만 하늘치 누가 다를 바 없다야. 양놈과 다를 바 없다야. 절대로 문을 열어서 안 된다야. 그런 이유를 5가지 들어서 반대할 거거든. 그러면서 이걸 최익현이가 뭘 두고 하냐면 도끼를 메고 갈 거야. 도끼를. 이 도끼를 메는 게 무서운 건지 알아? 네가 내가 올린 이 상소를 안 들어줄 거라면 이 도끼로 내 목을 바로 찍어라야.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가장 강경한 상소인 거지. 올해서 이 상소의 진짜 이름은 이거야. 지부 복골 척사소야. 부가 뭘 것 같아? 도끼 부자야. 복골, 궁궐 앞에 엎드린 거야. 그러니까 척사를 외친 거야. 그러니까 지부 복골 척사. 지부 복골 척사소라 부른 거야. 누가 했다고? 최익현. 지금 우리 최익현 몇 번째 들어? 벌써 2번째 든 거야? 첫 번째 만난 게 누구야? 흥선의 하야와 관련된 중요한 상소가 최익현 소장에 올라간 거고, 2번째가 언제? 이 강화도자, 조일 수호조교를 반대하는 중요한 상소를 쓴 게 누구다? 최익현. 최익현은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나중에 다 이 양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종 정리할 텐데 역사 속에 그가 등장했던 면면들을 아주 중요한 사람. 개인 한 인물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사람 중 하나거든. 아무튼 그 유명한 상소가 이 조일 수호조교 맺을 때 개항이 반대했던 유명한 상소.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뭐라고?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은 놈이다. 절대로 문 열어서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문을 열었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은 거야. 문이 열린 거잖아. 이제 부산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 원산 인천도 열릴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일본과 우리가 제대로 근대적 조약을 수교를 했으니 이제 뭐 해야겠어? 외교사절에 가겠지. 외교사절에 갈 거 아니야. 그 외교사절이 소개되어 있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수신사. 자, 우리 수신사 전의 이름이 뭐였어? 개항 전의 이름이 뭐였어? 그래, 통신사야. 하지만 개항 이후는 수신사라 부르는. 우리가 2번에 걸친 수신사가 보이잖아? 처음 간 게 김기수. 안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누군지 알아? 2번째 수신사야. 그 이름 누구라고요? 너무 중요한 인물이야. 김홍집. 그게 우리 역사에 끼친 파장이 장난이 아닐 거야. 우린 첫 번째 문을 열었던 조일 수호 조기로 본 거고, 이 조일 수호 조기를 계기로 우리의 경제적 양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자. 거기에 부속조약이 있더라.
그러니까 번조한 건 조일, 수호, 조교고 거기에 부속제 2개 붙거든. 첫 번째가 그래서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이야. 이것의 부록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할 거 아니야. 그 무역의 규칙을 한다. 조일 무역 규칙이야. 이게 부속제 2개거든. 자, 첫 번째 이거야. 첫 번째가 거리주 무역이야. 거리주 무역이 뭐냐? 나와 있죠. 일본인의 간행 이정을 심리로 제한한다. 자, 간행 이정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간행이 뭐냐면 일본인의 활동 범위야. 사유일 수도 있고 오가고일 수도 있고 그 범위를 몇 리로 제한한다고? 10리로. 그래서 계양장, 지금 열리는 계양장 어디야? 부산 하나야. 뒤에 시간이 흘러야 4년 뒤에 원산 열리고 또 3년 뒤에 인천 열리는 거야. 지금 부산 하나 열리는 거야. 그 부산 내에서도 몇 리 안에서만 10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야. 그들이 거류하는 지역 내에서만 한다야. 거리도 거기서 오고 사는 것도 거기서만 살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뚫렸다 안 뚫렸다야. 안 뚫려. 우린 제한적으로 열어놨다야. 제한적 무역이다야. 그게 거리주 무역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서 무역 거래를 할 거 아니야. 그때 뭐도 써도 된다야. 그 거리주에서는 일본 화폐를 쓸 수도 있다야. 그리고 이때 일본 화폐를 사가고 싶은 게 뭔데? 우리의 쌀을 사고 싶대요. 곡물 유출 열어준다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였던 거지. 일본이 들고 와서 지 물건도 팔기도 할 거고 사가기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일본 선박이나 항구세는 매기지도 않고 심지어 관세가 얼마 중요한지는 요즘은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관세를 옛날에는 관세가 뭔지 막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 관세라는 게 어떤 경제적 기능을 갖고 있는지 막 설명을 했는데 할 필요가 없어. 트럼프가 너무 잘 가르쳐준 거야. 자국의 산업이 제일 중요한 게 관세인지 알겠지? 자국의 산업반을 보호해. 근데 관세도 매길 수 없게. 미국이 그 관세 하나로 깡패를 하는데, 전 세계 깡패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관세를 매길 수 없었다. 지금 뭐가 무너진 거야? 경제적 자주권이. 그래서 나중에 느낄 거야. 뭐가 불편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 있다는 거 느낄 거야. 이게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이거 제한된 무역이니까. 그지? 근데 제일 문제 있다는 건 이거 보고 느낄 거야. 이 무관세는 우리 산업을 보호할 방법 자체가 없네.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앞으로 조약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될 거야.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과. 다시 손봐야 한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모르고 계약을 했구나. 그래서 아까 봤던 박 교수 같은 사람들 굉장히 실망을 해. 오경세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주적 개국을 주장했잖아. 그래서 문을 여기 열어야 한다는데 이런 식의 앞에 봤던 조일 수호조교와 그의 부속조약 같은 계약은 아니었던 거야. 그 준비 서자니까 떠밀려 서니까 운요사건을 떠밀려서 계약을 하니까 이렇게 불리한 조건들이 다 들어와 버렸잖아 라고 말하는 거거든. 아무튼 이때 이 거리주무역 형태를 잠깐 볼까? 그래서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잘 받을 게 있어. 거리주의 무역. 우리는 거리주의라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이걸 조개라 불러. 조개. 이런 말 몰라도 돼. 괜히 오바야. 괜히 이게 유튜브 찍으면서 오바는 짓을 막 해. 막. 그냥 우리 거리주만 알면 되는데. 그럼 거리주무역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일본 상인들이 지금 서울에 장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들은 분명히 조선 내지 서울 같은 데서 장사하고 싶거든. 한양 와서. 근데 거기는 못 들어오는 거야. 일본 상인이 들어올 수 있는 어디까지야? 그럼 조선 내 거리지 지금 열린 것도 하나야. 처음에는 부산 딱 하나. 그것도 몇 리? 10리 안에서만 하는 거야. 거기만 딱 와. 거기에 물건을 들고 왔어. 그럼 부산 10리에서 팔고 끝낼 거야? 아니지. 진짜 돈 벌려면 어디다 팔아야겠어? 한양에다 팔아야 돼. 그리고 조선 각지로부터 중요한 물건들 사가고 싶어요? 농촌 다 돌아다니면서 쌀도 사가고 싶어요? 근데 농촌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딱 부산 10리 안에 갇혀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사가? 그래서 대신 팔아줄 사람과 대신 사다 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사람 국적은 뭐 해야 돼? 조선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조선 중개상이 필요한 거야. 이 조선 중개상을 거쳐서 물건을 팔고 서울에다 팔고 필요한 물건들은 농촌이든 서울이든 사원들에게 만드는 거야. 그때 팔아먹은 게 영국산 면제품 팔아먹은 거고요.
일본은 아직 면제품을 만들 능력이 안 돼. 우리가 굉장히 뭔가 착각을 해. 일본은 처음부터 게이지 너무 잘 나갔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야. 일본이 이때 만들 줄 아는 거 뭐였는 줄 알아? 성냥이야, 성냥. 성냥은 지금 누구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나뭇가지에다가 인황만 붙이면 성냥 만들어지는데 일본이 만든 제동력 딱 성냥 하나였어. 진짜 돈 되는 게 면제품인데 그건 영국산 뛰어다 해야 돼. 얘는 제도 능력 없어. 우리가 뭔가 근대는 잘못된 착각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꼭 사고 싶은 뭔데? 조선이 쌀을 사라는 거야. 잠깐만. 근데 누굴 통해서? 조선이 중개 상인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개양 직후에 조일 수호조교 직후에 우리 조선 상인들의 피해는 극심했다. O야 X야. X인지 알겠지? 조선 상인들은 손해를 봤다, 이익을 봤다. 짭짤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거리주 무역 때는 피해 보는 게 아니야. 짭짤한 거야. 진짜 피해가 시작된 건 언제겠어? 일본 상인들이 이 거류지를 넘어서 어디까지? 이렇게 직접 들어오면. 이걸 어려운 말로 내지 통상권이라고 그런 거야. 바로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땅에 피바람이 부는 거야. 이걸 누가 열어주냐야. 근데 처음엔 안 열어줬거든. 이해가지? 네. 자, 아직까지 우리 경제적인 피해는 그렇게 극심하진 않았다. 분명히 피해는 있지. 하지만 제한된 피해였다. 우리 상인들은 오히려 재미 본 상인도 있었다. 그래서 특징 보면 이걸 어려운 미면 교환책인지 알겠어? 왜 미면이야? 그럼 쌀을 사가고 면제품을 팔아먹었으니 미면 교환책이지. 그때 다시 말하자면 면제품은 영국산이야, 일본산이야? 영국산이야. 일본도 이 당시 중기무역에 불과했던 거야. 지들의 생산력이 잽도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사는 진짜 중요하게 잘 봐둬야 할 게 제대로 알고 나면 뭔가 신화가 거쳐. 제대로 알고 나면. 일본이 나중에 자기 면제품을 본격적으로 팔아먹으면 20년 더 있어야 돼. 아직은 아니야, 얘들. 이때 조선 중개상인 아주 짭짤했다니까. 근데 이 중개상인들이 몰라가는 시점이 온다는 거지. 뭐가 뚫리면? 내지가 뚫리면 맞아. 그때 짭짤했던 중개상인들을 볼 수 있었지. 장실로 믿은 보부상도 보고, 그지? 포구에서 활동했던 객주 여각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짭짤했다는 거야. 하지만 이걸 계기로 일본은 뭘 확보했다?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이미 만들었다야. 뭘 통해서? 무관세. 그 조선은 느낀 거야. 뭐가 문제다. 관세. 관세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야. 본격적 무역체제 들어가면서 관세란 게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조약개정 고민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정말 사신 보내서 조약개정을 해야 한다 생각한 거야. 그때 사신인이 뭐라겠어? 방금 말했던 수신사야. 그래서 수신사가 두 번째로 가는 거야. 처음 간 수신사는 그렇게 중요한 임무가 아니야. 처음 수신사는 개항했으니까, 조일 수호족이 맺었으니까 답내러 간 거야. 근데 두 번째 수신사는 그냥 답내가 아니야. 목적이 있어. 뭐가? 조약 개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관세 갖고 와라야. 뼈저리게 느낀 거야.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 수교한 다음에 반드시 뭐 집어넣고 싶을 것 같아? 관세 늘어갈 것 같아. 다른 나라 수교도 관세 넣어야 하는 거야. 자, 우리 처음 문 열린 거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사형과 조약도 봐야지. 두 번째 조약. 이제 사형과 첫 번째 조약이지. 누구와? 미국과 조약을 맺는 이야기. 미국과 조약 맺은 계기. 우리 두 번째 수신사. 이 사람 뭐로 갔다고? 관세 개정으로 간 거야, 일본에. 일본에 관세를 개정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간 거야. 그 사람 그 유명한 이름이 누구라고? 그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김홍집이야. 김홍집이 이 목적으로 왔다는 사실 일본이 알아 몰라? 알아, 일본도. 니들도 해보니까 힘들지? 관세부터 미칠 것 같지? 그래, 얘를 조약 개정에 관세 조항 넣자고 이 말 꺼내는 게 분명 보인다, 야. 근데 일본도 넣고 싶어, 안 넣고 싶어? 절대 안 넣고 싶지? 말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김홍집을 뺑뺑이 돌려. 김홍집이 얄라 뺑뺑이 돌리는 거야. 말 꺼내지를 못하게. 정치를 딴 데 팔게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막 근비 문물을 막 보여줘. 봐봐. 죽이지. 야, 우리 이런 거 도입해서 봐봐. 죽이지. 막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그래도 조약계정 말 꺼낼 것 같잖아. 다른 사람 붙여준 거야. 그때 붙여준 사람이 누군데? 중국인 외교관. 그거와 대화를 나누게 만든 거야. 그거 황준생이 말한 거야. 야, 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어, 조선. 진짜 중요한 게 저 관세를 넘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걸 정리해 온 거야. 그 유명한 글이 말은 뭐라고? 조선책략이야. 황준생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왕한테 바친 거거든. 왕이 고종은 이 김홍지 파견 와서 김홍지 돌아다니까 질문이 뭐였겠어? 관세 어떻게 됐니?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 김홍지 말이 딱 한 거야. 전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하고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딱 꺼내던 게 조선책략이야. 그럼 조선책략이 뭐냐? 잠깐 소개할게. 조선이 있고요. 청이 있고 일본이 있지. 하나 묻자. 우리 조선이 제일 무서워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그렇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근도 초기에 우리에게 굉장한 공포는 청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에게 러시아였다는 거야. 그래서 황준생도 말한 거야. 지금 조선이 지금 제일 해야 할 일은 뭐다야? 러시아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러시아가 얼마나 무서운데? 제일 집중해.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 건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럼 러시아 막는 방법이 이거다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뭐다야?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 한자 읽을 수 있겠어? 방아야. 아가 뭐야? 러시아야.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러. 러시아를 한자로 쓰면 아라사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으려면 방아. 황춘이 중국 외교관이야. 그럼 누가 친하게 지내고? 우리 중국과 친하게 지내. 너무 중요하다. 우리와 관계 돈독해하고 지금 어느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일본대. 일본과도 잘 지내고. 근데 이건 이미 하고 있잖아. 중국과 오랜 외교 관계에다가 일본도 어찌? 조일 수호조 계기로 다시 수교했잖아. 다른 법 없네. 그럼 러시아가 막아줘? 안 막아지지. 진짜 중요한 건 누굴 끌어들여야 한다요? 연미국이다요. 방아의 핵심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다요. 그럼 이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방아의 핵심이 뭐다요? 그렇지. 방아는 이거다요. 그럼 누가 수교해야 한다? 미국과 수교하라요. 이걸 딱 바친 거야. 우리 고정 깜찍하게도 이걸 전국 성원에 돌려요. 이 생들 니도 한번 읽어봐야지. 분위기가 어땠겠어? 난리도 아닌 거야. 이제 우리 고정 갈 때까지 가는구나. 난리도 아닌 거야 실제로. 하지만 이제 수교를 할 거거든. 그때 누가 나섰을 것 같아? 아니 청이 나서는 거야. 청이 지금 두려움이 있었지. 조일 수호족 이후로 누가 세력이 확대되는 거야. 일본의 세력이 조선이 확대되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청나라도 계속 무서워. 누가? 러시아 열나 무서워. 러일에 대한 견제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이기에 미국과 수교 맺을 때 우리가 알선을 하면 청의 종주권 인정받지 않겠냐야. 조선의 청의 영향력 인정받지 않겠냐야. 일본은 그 청의 간섭을 배제한 조선은 자주의 나라임이 있었잖아. 이런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 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이 미국과 수교가 잘 안 돼. 왜? 미국은 이미 청나라 수교했거든? 근데 조선과 수교를 했는데 거기다 조선이 청의 속방이란 말을 집어넣고 싶어 해. 청나라가. 미국이 이걸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지. 왜 안 받아? 간단하지. 나는 이미 청과 수교했다야. 만약 조선이 속방이라면 내가 조선을 왜 수교를 하냐야. 네 속방인데. 난 청과 이미 끝냈는데. 너 말이 니들이 하는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다야. 네 속방은 내가 수교 또 하라니 웃기지 않냐야. 그래서 그 조항이 안 들어와. 그리고 우리도 느끼는 거야. 청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하는구나. 오히려 더 느끼게 돼. 이걸 얘기로. 아무튼 자 청이 적극 알선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는데요. 내용 잠깐 보시면 내 말잖아. 우리 근대시기 정말 뼈아픈 조항. 우리의 사법권이 우리 때 적용되지 못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권한이 뭐라겠어? 치해복권. 다른 말로 이 치해복권을 영사재판권이라고 부르기도 해. 왜?
일본 관리가 일본인들 범죄 심판한 다음에 그 관원이 주로 영사거든. 그러니까 영사재판권이라고 부르기도 해. 체육국 한 종류야. 또 우리 느꼈지? 관세는 부과해야하는구나. 그 미국과 조약 때 관세가 처음 들어와. 근데 우리 마음대로 부과 못해. 반드시 협의해야 돼. 세율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자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불평등이잖아. 그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 조항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무슨 대우가 등장했다고? 최혜국 대우야. 최혜국 대우 뭔데? 말 그대로야.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로 대접받겠다는 거야. 자, 최혜국 대우 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서양 국가 중에 우리가 조약을 맺는 국가로 최초가 어디야? 미국이지. 미국이 우리가 최초로 서양국 최초잖아. 다른 서양 나라 아무도 안 맺는데 자기만 먼저 맺는 거야. 그럼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아? 몰라. 청나라가 알선했을 뿐이야. 잘 몰라. 그러면 나중에 미국을 통해 미국이 조약을 맺고 나면 다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조선의 사정을 잘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약을 맺을 수도 있지. 그럼 맨 먼저 조약을 맺으면 누가 바보 되는 거야? 미국만 바보 된다야. 이게 말이 되냐야. 그래서 타 국가에 특혜를 준다면, 특혜를 허가한다면 먼저 맺은 미국한테 어쩌다 자동으로 줘라야. 그래서 미국이 세상에 제일 혜택받는 국가 아니냐야. 그게 바로 무슨 대우? 최혜국 대우야. 잠깐만. 앞에 조율 수호조약 때 일본과 조약 맺을 때 이 조항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거야. 미국과 조약 때 처음 들어왔던 조항인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 그걸 나중에 설명할 텐데 뭐가 문제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고종이 혹시 들어봤나?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다는 거? 자기 신변의 불안감 느껴서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친 적이 있어. 그 사건을 뭐라 부르는데?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 부르고 왕이 처소로 옮긴 걸 파천이라 부르면 그걸 붙여서 아관 파천이야.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군사적 보호를 받는 거거든. 러시아가 이걸 공짜로 해주겠어? 대가를 받겠어? 대가를 받을 거 아니야. 그 조선이 돈 되는 거 다 뜯어간단 말이야. 러시아가 조선이 돈 되는 건 다 뜯어가. 광산 채굴 것, 산림 채볼 것 막 뜯어갈 거거든. 이걸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 딱 두 글자 말할 것 같지 않나? 뭐라고? 나도. 러시아 줬으면 나도 자동 부과돼야지. 자동 지급돼야지. 나도. 고종 주겠어 안 주겠어? 줘야 돼. 최익도 조항 때문에. 아니 이거 보면서 다른 나라도 수교할 때 다 이거 집어넣을 거거든. 그러면 그들 나라는 모두가 외치겠지. 뭐라고? 나도. 그럼 고종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 되는 것들 산림, 광산, 전화, 전기 아무튼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뜯어가 버린 거야. 나라에 뭐가 박살난 거야? 그걸 어른 말로 이권 그런 거야. 나라의 이권이 이제 박살나는 결정적 계기에 뭐가 있는 거야?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는 거야. 그게 참 언제 들어왔다고? 미국과 수교 때. 조율 수호조약 때 들어온 게 아니야. 미국과 수교 때 처음 들어온 거야. 미국은 세게 얻어간 거야. 뭐? 관세 인정해 줄 수 있어. 대신 뭐 인정해줘? 최혜국 대우. 야, 근데 미국한테 이거를 인정해 주더라도 받고 싶었던 게 뭔 줄 알아? 이것 때문이야. 무슨 조정? 그래, 거중조정이야. 거중조정이 뭔데? 나왔잖아. 조약을 맺은 두 나라가 특정 3국급 분쟁을 겪으면 반드시 어쩐다고요? 서로 상호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예요. 다시 보여줄게요. 거중조정이 뭐냐면 그 의도를 잠깐 보시면 조선과 미국이 있잖아? 제3국가 분쟁을 겪을 수도 있지. 조선이 3국가 분쟁 겪어? 사이가 더러워? 전쟁 나게 생겼어? 갈등 장난 아니야? 그럼 누가 도와주라는 거야? 미국 네가 도와줘야지. 이 말이야. 아니 반대도 마찬가지지. 미국이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겠지만 미국이 제3국가 분쟁 겪으면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한다야? 조선 우리 편 들어줘야지. 이게 거중조정이야. 이때 제3국이 누군지 알겠지? 조선 책에서 말했잖아. 그 3국이 누구라고요? 다 러시아를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는 미국한테 많은 걸 퍼줄 수 있다 생각한 거야.
미국이 이것만 해줘. 우리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뭐 협정과세도 인정하고 체육대회도 인정하고 없던 것도 다시 넣어주고 원래 있던 취업권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할 수 있다야. 미국 수기가 되게 중요하다야. 이 거중조정 조항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지. 이제 뒷이야기 미리 좀 꺼내면. 근데 실제 우리 국권을 뺏어간 게 러시아 있어? 아니잖아. 러시아가 우리 국권을 뺏어간 게 아니잖아. 우리가 러시아에게 나라 뺏긴 거야? 아니잖아. 진짜 뺏어간 나라는 누구야? 뭔 미국이 뺏어가. 사기치지 마. 역사를 왜곡하지 마. 누가 뺏어갔어? 일본이 뺏어갔잖아. 우리 강제병합 일본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 일본과 이게 이제 갈등이 일본이란 이야기지? 제3국이 러시아가 아니라 이 3국은 실제는 일본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 거겠어? 미국에 도움을 청해. 도와달라고. 그 특사도가 난리도 아닐 거야. 도와달라고. 무슨 조항에 따라서? 그럼 점유수 통상적인 거중조정 조항에 따라서 너는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야. 도와달라야. 그 도와줘 안 도와줘? 아마 우리 역사는 가장 센 뒤통수가 날라올 거야. 이거 어느 나라 선 같아? 가스라? 테프트 어느 선 같아? 미국이야. 일본 총리와 미국 국무장관이 뭐 한 거야? 왜? 국제법 위반이야.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중조정 위반이라고. 그래서 미략이야. 나중에 우리가 나라 먹힐 때 가장 심한 뒤통수를 까이는 대목이야 이게. 우리 이거 하나 본 거거든. 줄 수 있다 생각했거든. 다 나 뜨다가도 있지만 줄 수 있다 생각했거든. 처음 주기도 했거든. 까일 거야. 이게 거중조정. 미국과 중요 내용, 개혁 조약의 핵심 내용도 다 알겠지? 우리 유생들 반응 어떻게 했어? 내가 말했잖아. 난리도 아니었다고. 고종이 이 조정치인으로 돌렸다니. 정국이 돌렸다니까. 아, 고종 깜찍해. 한번 읽어보고 느껴보라고. 그 바로 반대분이랑 난리도 아니었던 거지. 그 반대 운동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영남 만인서야. 어느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10,000명의 연대 상소를 쓴 거야. 절대로 안 돼요. 미국과 수교? 있을 수 없어요. 저수지 말 개소리예요. 쓴 거야. 거기 소두가 나와 있지. 10,000명이 쓰니까 대빵이 있을 거 아니야. 대빵이 누구예요? 이만선. 성이 무슨 성씨예요? 아, 이신지 나도 알지. 아이씨.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왕입니다, 이왕. 이만선. 어마어마한 반발했고요. 하지만 이 반발에 누가 우리나라지? 수교했던 거지. 최초, 서양관 최초고요. 전체적으로 몇 번째? 2번째고. 서양관 최초고요. 하지만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불평등 떠들어온 거지? 체육대회? 새롭게 떠들어온 거고요. 자, 정부 이제 뭐 해야겠어? 미국과 수교했잖아. 그럼 우리 뭐 가야 돼? 외교서절 가야지. 특히 미국에서 주한공사가 와요? 주한미국공사가 와. 어? 그럼 우리도 어찌 답례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거주원이 외교관이 올 거니, 미국 외교관이 올 거니까. 외교관이 온 것은 보답이란 말에서 보빙이야. 빙이란 말, 외교 사절을 말한 거야. 미국 사절이 왔다야. 주조선, 미국 공사가 들어왔다야. 미국 여기도 이제 공간 설치할 거거든. 주재관이 생길 거란 말이야.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야. 그게 보빙사야. 우리나라 최초 구미사절단. 보빙사 하는 거. 이름 보니까 알겠지? 주조선, 미국 공사 하는 게 뭔지 알겠지? 그래서 보답한다 해서 보빙사. 여기 유명한 일화 있다는 거 알아요? 이 보빙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유명한, 사진이 아마 그림일 거야. 남아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격식을 차려서
미국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갔겠지. 배 얻어 타고 태평양 건너서 간 거야. 미국 대통령 만난 거야. 그 미국 대통령도 저 뭐 진짜 멀리도 먼 조선에서 외교사실 왔다고 너무 반가웠을 거 아니야? 인사를 그 직무실에 인사를 했겠지. 미국 대통령은 반가워. 악수. 조선에 사셨다는 보빙사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란 게 우리에 치면 왕이잖아? 전하를 만나는 거잖아? 어떻게 했겠어? 그렇지, 절을 시작했지. 그래서 이미 엎드렸죠? 당황한 미국 대통령 표정이 그대로 잡지에 표지를 실렸어요. 유명한 보빙사 이야기. 하지만 보빙사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꽤 커. 나중에 볼 거야. 아무튼 최초의 구미 사절단 이런 거 확인한 거야. 미국과 수교의 내용도 다 이해가? 오케이. 그리고 미국과 수교는 이제 서양 국가들로 계속 수교를 하겠지. 청나라도 수교할 거고요. 청이 알선을 쓰고 청나라가 계속 이제 이걸 되게 뭔가 끈덕지어 넣어보려고 청이 적자 알선을 쓸 거고. 독자 수교도 있어요. 왜? 청나라 이 나라 싫었나 봐. 나는 안 도와줘. 나는 싫어. 안 도와준 나라도 있고요. 독자 둘로 딱 볼 텐데 이거 독자 수교 누군지 뻔히 보인다. 누굴 것 같아? 아니야. 지금 동아시아에서 지금 다들 제일 무서운 나라 하나 계속 보이지 않아? 그게 러시아야. 이미 정해졌다. 청나라가 다 알선했어요. 영국, 프랑스 뭐 다 알선했어요. 영국은 왜 연도가 두 개인 줄 알아? 뭐 이런 건 안 물어봐. 그냥 편하게 웃고 지나가자는 이야기야. 웃고 지나가기 열받는 이야기지. 왜 이게 다를 것 같아? 원래 이때 미국 수교 바로 뒤에 영국 수교했거든? 근데 영국 의회에서 이거 그 비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거야. 왠 줄 알아? 영국이 팔아먹을 수 있는 품목에 뭐가 없다. 아편이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뻔뻔해.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비준하냐. 좀 너무하지 않아? 그 연도가 두 개로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 기억하면 되지. 왠지 알겠지? 주요 국가 중에 제일 늦게 한 게 프랑스야. 미리 말해주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했으면 알잖아. 프랑스와 수교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프랑스 사람 죽이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 프랑스 사람이 뭘 믿든 간에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죽이면 안 된다야. 그치? 그가 천주교 신자일지라도 아니 천주교 신부일지라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반대로 그의 사상과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의 사상 뭐? 천주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수교란 말은 다른 말로 천주교 포교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주교 포교 언제부터 인정됐냐? 딱 물어보면 누구와 수교를 계기로 해야? 프랑스와. 그래서 주요 국가에서 제일 늦게 한 게 프랑스야. 우리도 고민이 많았거든. 거기까지 가야 하냐? 이해가지? 연도를 보니까 이런 거 안 읽어도 돼. 전혀 알 필요도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이 순서도 안 물어보고. 근데 프랑스가 주요 국가 제일 늦을 거다. 이건 천주교 포교 문제가 붙어있다. 이것만 알면 되고요. 정말 러시아 다들 싫었나 봐. 그치? 그래서 러시아는 청나라가 안 해줘요. 그 독자 수교해. 누구 없어. 찾아온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름 하나 봐두고 오늘 볼 사람 중 하나니까 이 알선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멜렌도르프야. 우리 두 번째 독일인을 만나러 가는 건데 우리 처음 본 독일인이 누구였어? 그래, 오페르트야. 두 번째 멜렌도르프. 우리 독일인 생각보다 많이 나와. 우리가 독일인을 많이 보나요? 우리 근대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독일인이야. 미국인도 아니야. 러시아인도 아니야. 독일인이야. 진짜로 독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멜렌도르프야. 독일인인데 이 사람이 알선을 써.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 이 사람 알선 쓰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왠 줄 알아? 맞아. 나중에 청나라가 파견한 고문이야. 우리 청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의 고문 일을 해라 하고 보낸 외교 고문이 누구냐면 이렇게 온 게 멜렌도르프야. 청나라가 쟤는 안 돼! 라는 걸 얘가 알써놓은 거야. 완전한 반전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멜렌도르프가 진짜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청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잖아. 미리 말하면. 근데 우리 땅이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나 봐. 진짜로 우리가 굉장한 매력이 있나 봐. 우리를 사랑하게 돼.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야. 내가 조선을 위해서 뭘 하지? 내가 조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이 고민에 빠진 거야. 이야, 일본 세력 확대하네? 청 이것도 그러네. 청이 파견했는데. 야, 조선 러시아 필요한 것 같아. 러시아 필요한 것 같아. 본인이 알선서해? 그래서 잘려. 난 이제 들통나서. 우리를 좋아했어. 이제 서양 주요 국가야. 문호영 이야기 다 본 거고.